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와 적용 기준에 대해 많은 관심이 기울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담당 업무가 사무직이냐 아니냐에 따라 법 적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과 사무직 외 근로자들에 대한 구분 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과 사무직 이외의 기타직에 대한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업무에 대한 위험의 정도라든지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제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교육 및 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일부가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무직과 기타직이 혼재되어 있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있어서 사무직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생산 업무 등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매 분기 6시간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사무직 이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검진 실시 주기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사무직의 종사자와 그 외 종사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직과 기타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첫 번째 근무 장소, 두 번째, 업무에 따라 1차적인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산 업무가 수행되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 있는 경우 그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구분되어 있는 순수한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격리 등과 같은 사무 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만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특히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에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근로자만을 의미합니다. 현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무실을 하더라도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며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사무직과 기타직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를 참고해서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구분한 예시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에도 불구하고 업종 분류와 실제 업무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보고 사무직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설업 본사에서 근무하는 공무팀 혹은 품질관리팀 근로자인 경우 본사에서 근무하게 하지만 현장의 시공 및 자재관리 감독을 위해 현장에 자주 출입하고 일부 기간은 상주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라 한다면 본사를 근무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 종사자와 유해 위험 요인을 공통적으로 공유하게 되므로 사무직이 아닌 기타직으로 구분하여서 현장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1년마다 건강검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종 구분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정기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관련 기관에 교육 시간이나 교육을 제출하거나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 시간을 잘못 적용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자체적인 교육 시간을 준수하시면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건강진단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을 진행하여 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직이냐 기타직이냐의 구분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